안녕하세요. 요즘 장마라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습하고 기분도 우울하네요. 커피와 함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쯤 함께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은 이제 제 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될 남이 되었네요. 오랫동안 함께한 시간이 지쳐서 그런 걸까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 소중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만큼은 한날 한시에 눈 감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들키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저를 속이면서 함께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라니 용서를 빌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게 될 사연, 여러분들께서도 읽고 있는 동안은 제 입장이 되셔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를 보며 첫눈에 반했다며 학교에서 다른 남자는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자기 거라는 쐐기를 박았네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들이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용기 있게 자기 여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죠.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모습에 저 또한 점점 빠지면서 사랑은 꺼질지 모를 정도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불타오른 만큼 쉽게 꺼진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저희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대학 기간 내내 만남이 이어졌네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남자는 대학교 교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주변 여자들이 너무 들이대는 바람에 제가 정신적으로 꽤 힘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자는 저만 사랑한다고 저밖에 없다고 대학교 졸업 후 광장 앞에서 보란듯이 프로포즈와 함께 결혼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되었네요.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심적으로 많은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네요. 저는 면접 보게 된 곳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 교수 준비를 위해서 박사학위 취득을 해야 했던 남편을 충실히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했고 남편이 잘 되자 가정이 우뚝 서니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 지금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어.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아빠라는 타이틀을 벌써부터 달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아이가 족쇄 같은 느낌이야. 내 앞길을 막을 것 같다고. 조금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는 절대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힘든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 가지면 당신 일하는 것도 지장이 생기고 나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의 자유가 정말 없어지는 거라고.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다른 행복이 있다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완전 반대야.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항상 우울할 것 같고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 더 이상 아기 가지자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단호한 결정의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유는 연애할 때 길을 걷다 보면 자기는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 속에 아이 둘은 낳고 살아야겠다며 말했던 사람인데 결혼 후 갑자기 저런 말들을 하니 완전 딴 사람 보는 것처럼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기다려주는 저와는 달리 양가 집안에서는 왜 아이를 가지지 않냐고 남편이 아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점점 지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진지하게 아이에 대해 물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은 절대로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결국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결국 아이는 가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둘만의 시간도 좋고 행복했지만 무언가 빠진 것처럼 마음 한편이 휑한 느낌을 매번 가지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네요. 알고 보니 우울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 같아 진지하게 남편에게 제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걱정이 많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저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이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애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눈물을 보이니 저는 당황스러워 그때부터 두 번 다시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쩔 때는 아이가 없는 게 좋을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고생하며 아이를 키우는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아이를 안 가지길 정말 다행이라고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함께한 결혼 생활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50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네요. 월차를 내고 잠시 쉬는 날 과거에 열정 많았고 시간이 없어 자주 가지 못했던 남편과 저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대학교의 향수를 다시 느껴보고 싶어 오래간만에 점심도 같이 먹고 얼굴도 볼 겸 해서 찾아갔습니다. 풋풋한 대학생들이 지나가니 저도 대학생이 된 것 마냥 기분이 들떴고 이쁘고 멋진 남녀 커플들 또한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2층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뒤따라가려 했는데 남편 뒤를 재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쫓아가니 남편은 강의실로 들어갔고 그 뒤를 바짝 따라 들어가는 여학생이 심상치 않아 보여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듣고 있는데 제 귀 속에 들려온 충격적 대화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제 인생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대답해보라고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미안하다. 나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게 돼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몰랐어. 나도 전혀 몰랐다고. 네가 내 딸이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 힘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서류가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당장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 왔어요. 오늘 무조건 시간 빼서 이 상황 해결해야 하실 거예요. 나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만도 아니잖아. 축제였던 그때 미호기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라고. 서로 술이 만취한 상태였고 기억도 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나 말고 만나던 남자가 있었잖아. 먼저 접근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든 게 누군데 그래? 생각해보니 그래서 지금껏 연락 한 번 없었던 거구나. 누구 자식인지 자기도 몰랐고 그때 만나고 있었던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지금 그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럼 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여학생들한테도 많이 접근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큰소리칠 입장이 아닌 거 알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떡할 건데요? 당신 아이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최근까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잖아. 그리고 너와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그리고 실수할 당시 나는 네가 내 딸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 저는 울렁거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던 20년 전 나와 친했던 동기와 남편의 행동에 내가 모르고 있는 현재의 남편의 모습에 손발이 떨리고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한 상태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땐 둘은 사라지고 없었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던 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네요. 오늘 회식이 있었다며 어색하게 웃으면서 애써 표정을 저에게 감추려고 하는 게 훤히 보였고 저는 씻고 자라며 안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에 반겨주던 저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불 속으로 들어와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자 저에게 접근하는 남편이 더럽게 느껴져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떨어진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자겠다며 조용히 방문을 닫아줬고 저는 이불을 덮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학교로 갔고 저는 몸이 안 좋아 회사의 사정을 말한 후 집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모든 사실을 밝히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와 연락을 했던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 동기는 제 전화를 받았고 둘이 카페에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과거의 일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한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모두 사실이야. 하지만 내 잘못도 있지. 너랑 경훈 선배가 만나고 있을 때 나도 선배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거든. 그때 나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경훈 선배뿐이었어. 그래서 축제 때 술도 많이 먹고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일부러 접근하게 되었지. 하지만 너랑 졸업식 때 프로포즈 하면서 결혼까지 한 걸 보고 포기했는데 그때 마침 나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랑 결혼 날짜까지 잡혀있는 바람에 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몰랐었어. 솔직히 알기도 두려웠지.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경훈 선배의 자식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조용히 묻어두면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더라고. 세상에 우리 딸이 경훈 선배한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야. 피는 못 속이나 봐. 그런데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기회를 보고 너의 아빠라고 말을 하려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도 오게 될 거라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렇다고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경훈 선배 아이일 거라곤 확신할 수는 없어. 최근까지도 만났던 남자가 있었으니까 딸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딸에게 말을 해주면서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야.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나도 그때는 사랑이었고 경훈 선배도 나를 원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너희 남편 나에게 주려고?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야. 그냥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었을 뿐이라고.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리 남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나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모두의 비밀들 깊은 곳에 숨기고 다시는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조용히 모른 척 넘어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의 나는 어쩌라고. 20년을 몰랐고 지금까지도 속으며 살아왔는데 모른 척 하라고? 정말 친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대학교 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던 사람이 너였는데 너는 내가 아닌 내 남편 때문에 내 옆에 머물렀던 거구나. 너는 지금도 쓰레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절대로 이 상황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고개도 못 들도록 만들어줄게. 모든 사실이 확실해졌고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를 갈고 있는데 급하게 들어온 남편은 숨을 고르며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넙죽 엎드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동창이 저와 카페에서 했던 대화를 다 이야기한 것 같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해. 나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 20년의 세월 동안 모르고 살았고 그동안의 인생 헛되이 살았기 때문에 모두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당신 서재에 이혼 서류 올려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진짜 내가 잘못했어. 과거의 일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과거의 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학교 제자랑 눈이 맞아 해선 안 될 행동까지 해놓고선 과거의 일을 용서해달라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네 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나 불러. 아직 못다한 일들이 있으니까 나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이 사실이 모두 밝혀지는 날에는 내 교수 인생도 끝이라고. 당신이 하라는 거 뭐든 다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하라는 거 뭐든 하겠다고? 알겠어. 그럼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할게. 그러니 집 주소 불러. 그리고 나중에 내가 따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게 결정권을 주도록 할게. 남편은 저에게 집 주소를 적어주었고 저는 주소가 적혀있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늦은 밤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한 집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벨을 누르니 동기가 저를 보고 놀랐는지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며 남편 대신 용서를 구하러 왔으니 들어가서 대화 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머뭇거리며 지금 남편이 있으니 옷 입고 나오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기의 남편분께서 걸어 나왔고 저를 보곤 손님을 왜 서 있게 하냐며 제가 동기에게 준 과일 바구니를 대신 들며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말에 저는 동기를 밀치곤 재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강의실에서 만났던 딸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 용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며 인사조차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의 딸을 보니 그동안 어떻게 키우고 있었는지 안 봐도 화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둘러앉자마자 동기는 제가 온 게 불안한지 저를 계속 주시하며 쓸데없는 말을 이어나가며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동기의 남편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며 화기애애한 모습의 가정을 보여주는 듯 웃음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수다 떨려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머니에 움켜쥐고 있던 녹음기를 꺼내 틀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저와 녹음기를 번갈아 보자 아무 말 없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동기의 남편은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카페에서 동기가 뱉은 진실들에 TV만 보고 있던 딸도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분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와 20년을 속고 살았다며 저처럼 불쌍한 인생 그만 낭비하시라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잘못했다고 울며 빌고 있는 동기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던 남편의 딸은 저에게 따라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대들자 내일 오후 1시에 대학교 광장으로 나오면 원하는 답을 주겠다고 말을 하곤 저를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줄 테니 내일 오후 1시에 광장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근처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탕에 들어가 열받은 머리를 식히고 뜨거운 물에 들어간 후 20년 동안 함께 해온 남편을 기억하고 있는 제 몸을 씻어버리고 싶어 쉬지 않고 몸을 밀었습니다. 그렇게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시원한 식혜 한잔하면서 다음날을 기다렸고 점심시간에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의 딸이라는 여자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뒤이어 남편도 저를 보며 걸어오다가 제 옆에 딸이 있는 걸 보곤 약간 당황을 하였지만 제가 오라는 손짓에 천천히 걸어오는 남편에게 딸을 선택할 건지 저를 선택할 건지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결정권이야. 선택해. 나야 아니면 너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낳은 네 딸이야? 당신이 하는 지금 이 선택이 마지막이 될 거야. 지금 이게 유치하게 뭐하는 짓이야?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이지. 뭐라고요? 지금 이 아줌마를 선택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 자식이라고요.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라고. 정말 쓰레기네.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그 아이 내 아이 아니라고. 여보, 나는 결정했어. 당장 가자. 광장에서 학생들 쳐다보고 있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정말 당신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다. 어떻게 20년 만에 알게 된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나를 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그랬지? 자기는 아이를 가지기 싫다고.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자유로운 몸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던 거고. 그래도 지금은 고맙네. 하마터면 벌레보다 못한 당신 아이가 태어날 뻔했잖아? 그렇게 광장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결국 남편의 딸이란 여자가 만나고 있다던 남자친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과 딸의 관계를 모두 밝혔고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광장에 나온 남편의 결정이 교수직까지 내려놓게 되면서 남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딸이 임신한 아이는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의 아이로 밝혀졌지만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충격에 군대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이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20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모두를 보상받으려 소송을 걸었고 모두 앞에 5억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속으며 살아온 인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가 여기까지였네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 지금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앞서 말했듯이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한 결정들이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자신에게 더 신경 쓰고 못했던 일들도 좀 하면서 천천히 쉬어가려 합니다. 쓰다 보니
제 인생의 5점의 사연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신 분들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